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요? 네, 부산과 광주는 하락. 정말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면 최악이긴 해요. 대구 플러스로 접어든 지 이제 몇 주 지났죠. 과연 대구가 정말 상황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어. 다른 지역 대비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 제목 요 두 줄은 그대로 차용해 왔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이번 주에 바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팔게요. 납작 엎드립니다. 대구 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는 보합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대구를 살펴보기 앞서서 서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의 7월 거래량 꺾이죠. 뭔가 좀 꺾입니다. 그러면 야, 거래량 엄청 늘었잖아. 적었을 때 600건 정말 이때 처참했죠. 600건 700건 거래량 나올 때 정말 처참했어요. 서울도 막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들도 나오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거래량 올해 들어서 규제를 풀면서 일단 한번 숨통이 트였죠. 둔촌주공 살려주는 거 봐라.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살려줄 수밖에 없다. 부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출까지 같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거래량 많이 늘었어요. 그래, 우선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 부분도 먼저 보고요. 지금 거래량이 많았던 거래량이 좀 꺾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역대 거래량 평균 요 초록색, 역대는 아니죠. 2017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이니까 그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는, 지금 회색 선이거든요. 여기 빨간색 네모 있는 요 부분, 그 거래량의 절반 정도 수준의 거래량에 머무르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장 처참했던 22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평균 수치를 보면 더 올라가겠죠. 그 역대 많았던 그 평균, 예년 평균 거래량의, 한 5분의 2? 네, 한 5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랑이 아니에요. 일부 반등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일부 사례,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막 하늘 끝까지 끝도 모르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니더라. 매물 보세요. 올 초에 5만 개 수준에서 지금 7만 개입니다. 역대 최대의 매물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이거 작아져. 이건 작아져. 왜? 이때 허위 매물. 집주인이 집 내놓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그냥 물건 매물 막 등록해놓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금 매물이 7만 개입니다. 7만 개. 근데 이 7만 개보다 저는 더 찜찜한 것이 갑자기 끝부분에 매물이 치고 올라갔다라는 요 부분. 요게 상당히 대출 줘요. 매물 늘려. 요렇게 바뀌는 거죠. 시장 참가자들 반응이 빠릅니다. 건당 거래대금 10억. 대구는 평당 1,000만원 3.3억이죠. 3배나, 대구에 3배나 되는 도시구나.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소득이 3배 됩니까? 서울 소득이 3배 돼요? 아니죠. 거래량 분위기 좋을 때는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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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올해는 그런 게 없더라. 올해는 없더라. 전세 거래량 한 12,000개 정도 수준, 월 평균 12,000개. 매물은 31,000개. 팽팽하거든요. 전세 매물 안 빠진다는 뉴스 나왔던 시점하고 거의 맞먹는 지금 매물 수준인데요. 매물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더라. 매물, 시장에 매물은 많아요. 전세. 내가 살고 집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집이 없을 때는 아무 집이나 생기면 일단 들어가고 보자였는데 지금은 선택의 폭은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5억 정도. 대구 평균 전세 가격 기억나시나요? 2.2억. 평균 매매 가격 3.3억. 서울은 평균 매매 가격 10억, 평균 전세 가격 5억. 3배나 됩니다. 3배. 서울 부담스럽더라. 누가 가서 살고 싶다. 근데 비싸더라. 매매 가격 지수, 대구는 지금 2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는 아직까지 상승으로까지 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 대구 흔적 빨간색 보이시나요? 17.1이에요. 60을 뚫어야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60이라는 선을 뚫어야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닥을 부산하고 같이 손잡고 바닥을 기고 있어요. 네, 이 빨간색 선명하게 보이시죠? 부산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더라. 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비율,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일부 나오곤 있지만 의미 없죠. 잘 나가는 시절에 신고가가 30%,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가 막 이렇게 물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네, 대구 거래량 보시면 LH 도움을 받았을 때 반짝 500건을 넘었다가 다시 주저앉고 있더라.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나중에 쓸 거예요. 대출 조여종, 대출을 조여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힘을 못 쓰더라. 이거 많이 풀었잖아요. 특례 풀었죠. 규제 해제했죠. 대출 완화했죠.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조정적 대상제 해제도 해줬죠. 온갖 호재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에 그치더라.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 매매 거래량 많았던 시절과 비교해 보시면 월간 거래량이 6,000건을 찍을 때도 있었어요. 월간 거래량. 자, 매매 거래량도 조금 꺾여간다. 대구는 완전 빨간불까지는 아니에요. 부산이 완전 좀 생각보다 좀 처참하고요. 대구의 전세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얼마나 회전율이 높냐 보면 인구 1,000만으로 한산해 놓고 보면 보이죠. 예,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매는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중간 정도 수준까지 왔네요. 중간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그나마 매매 거래가 대구는 상황이 좀 나아요. 좀 낮습니다. 예년 평균과 견주어 봤을 때도 타도시 대비 상황이 조금 낮습니다. 전세 거래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요. 매물이 갑자기 삐쭉 올라가서 좀 찝찝했다. 근데 부산은 더 올라갔죠. 인천은 끝부분이 더 올라갔죠. 광주는 끝부분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매물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매물이 치솟을 만한 이유가 있었냐? 이유 우리는 알잖아요. 대출 조여. 대출 금지 아니에요. 대출 도요입니다. 대출 조여. 심사를 엄격하게 하죠. 자, 대구가 그토록 힘을 못 쓰는 이유. 대구. 인구 1,000만으로 했을 때 매물이 여전히 1등이더라. 거래가 그만이 됐는데도 여전히 1등이더라. 그리고 근래 들어서 부산과 더불어서 힘을 못 쓰는 동네 광주죠. 광주 매물이 얼마나 많이 치솟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 매물 대구, 인천보다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보니까 대구가 부산을 앞지르고 지금 몇 주째? 지금 3주? 3주인가요? 4주인가요? 5주인가요? 네, 5주째 부산을 역전한 상태로 가장 많은 매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구더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죠. 뭐 대내적인 요소가 되었건 대외적인 요소가 되었건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군가요? 충분히 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공공의 게시판 같은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